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출석 먼저 부르도록 합니다. 엄형주님 1등 하셨어요. 1등 4번이 하셨군요. 네, 하지만 상품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별공님 어서 오시고요. 월앤쿠키님 반갑습니다. 최민서님 반갑습니다. 구독은 필수예요. 좋아요는 사랑이죠. 네. 자, 10억 리치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자영님, 원미사님은 또 내일 새벽 3시 반에 출근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녹화 방송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비 말고 투자님 어서 오시고요. 부자 스톡님 반갑습니다. 망경동님 예상대로 흘러가네요. 네. 내가 좀 세력이지. 알면서. 네. 자, 상투실원님 어서 오시고요. 백조부자님, 화수분철원님 반갑습니다. 쪼님, 풍님 부자님 오셨고요. 트라이 암스트롱님 반갑습니다. 이종만님, 그리고 하얀 우유님도 오셨고요. 김소영님 반갑습니다. 암스트롱님은 빨리 생각해내세요. 뭘 질문하려고 했을까요? 어, 청, 청화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화신님인가요? 네.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뭉치엄마님 오셨고요. 임희진님, 행복한 뜨 은기님, 류노스케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휠라 모자를 샀죠?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샀어요. 자, 쑥쑥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황마소님, 반갑습니다. 찐부자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현진님, 노마드님 반갑습니다. 라라치드님 오셨고요. 김수현님 어서 오세요.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은 혹시 저거 아니에요? 그죠? 연예인. 네, 영어로 써놔가지고 지금 감각이 별로 없었는데 김수현 연예인 맞죠? 네, 맞네. 네, 정환신님이시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 영어로 쓰시면 내가 잘 몰라. 반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김수현님 맞아요. 연예인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음. 장중방송 때까지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요. 얼굴이 달아. 그래서 저녁 방송만. 왜냐면 이제 2시간 동안 얼굴을 보여주면은요. 이거는, 네. 무슨 버라이터 쇼도 아니고요. 1시간이 딱 좋아요. 달아. 단다고요. 자, 부자기미님, 빠더써니님, 한별비님, 솔개님, 호시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거. 네, 타이틀 리스트. 네, 휠라 거죠? 네, 네, 김태희님, 이영애님도 계시고요. 네, 김수현님도 이제 추가됐어. 전지현님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헐리우드 쪽에 계신 분들이 네, 안젤리나 졸리님하고 그 다음에 줄리아 로버츠가 있었던가? 네, 근데 그분 남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지 뭐. 뭐 보통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할리우드 쪽에서도 와야지. 네.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그걸 듣겠죠. 이제 자막을 해서 듣든지. 영어 안 되니까.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구주영님 어서 오시고 이상철님 반갑습니다. 네. 자,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방송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출석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시장이 일단은 반등이야. 그죠? 반등. 반등인데 예상했던 대로 그냥 예상했던 대로만 움직입니다. 딱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네.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제가 올린 건 아닌데 딱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단은 투매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거.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그 10월 달에도 그랬죠.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그랬고요. 8월 달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투매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요, 굉장히 이 반등이 맛있어요. 이 반등이 맛있고, 이 맛있는 반등이 얼마만큼 연결이 되느냐,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제가 매수를 좀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내용들은요, 이제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무방을 좀 들으셨어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유료 방송이었죠. 그래가지고 유료 방송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내용을 못 들었을 텐데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냐면 오늘 아니면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니면 월요일입니다. 그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요.
이게 보통 한 2% 빠지고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한 1%막 이렇게 빠지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찌질거리는 거지, 찌질. 이런 찌질한 부분들은 사실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빠지면 빠지는구나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를 넘고요, 이게 코스닥이 마이너스 4%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시장이 마이너스 4%가 빠졌다, 이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미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멘탈이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날 그냥 바사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식이 팔려 있어. 나도 모르게 주식이 팔려 있어요. 으아! 금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제가 아주 그냥 신나게 말씀드렸죠. 내일 또 빠질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한번 더 빠지게 되면 이것은 틈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상 저점, 바닥, 반등 포인트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요, 일단은 찔러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왜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찔러보죠. 이렇게 오 이렇게 진짜야? 이렇게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진짜 반등이 있냐라고 생각하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찔러야 돼. 그렇게 찔러야지만이 진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확 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난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릴래 라고 생각하시면 또 거기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항상 저점 근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처,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매수를 조금씩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요, 별 수 없어요. 스피커를 키우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으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소리보다 제 얼굴이 더 낫지 않아요? 왜? 광채가 나니까. 네. 안 그러면 제가 소리를 크게 외쳐야 되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방송을 해야지 소리가 마이크 바로 앞이라 그렇게 되는데, 마이크 성능이 또 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단풍이 숨소리, 코 고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은 또 이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 코 골 때요, 막 이렇게 여기 돼지 소리가 나요. 막 이렇게 강아지가 코를 고면은 그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멀리 떨어뜨리는 거 하는 겁니다. 스피커를 키우세요. 증폭시키십시오. 네, 방법이 없어. 네,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어폰 끼시면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점권에서 나가는 이런 반등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저점을 어떻게 잡았나?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뭐 이게 예전부터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요 투매 구간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거의 다르지 않아요? 뭐 이런 반등, 이런 저항들은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야. 좀 내려갔다 이런 것들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뭐 하루 이틀 빠진 건 뭐 별 의미 없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근데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전략이란 걸 세워야 돼요. 전략.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어떤 머리를 써야 되냐면 요거를 잠깐만요. 그 마이크를 조금만 이거 키워볼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커졌어요. 네, 여기 저거를 조금 키웠어요. 네, 몰라. 일도 안 들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팔자련이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이크를 조금 키웠어요. 더. 네, 하여튼 저기까지 키웠습니다.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속적인 하락.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성님, 네, 하트 뿅뿅, 네, 네, 슈퍼 스티커 2,000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요 연속적인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이럴 때 이제 바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인데, 자,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겁이 나요. 겁이 나. 왜냐면 이렇게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은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어차피 하락이기 때문에 뭐 연속적으로 빠지든가 말든가 별 의미가 없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이때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죠. 네, 이거는 투매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올라간 다음에 훅 하고 떨어질 때는요,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매를 동반합니다. 즉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얼굴이 누렇게 뜬단 말이야. 네.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건 뭐요? 간 때문이긴 하죠. 간 때문이야. 그래서 황달이 오는데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요.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황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주식을 팔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매도가 체결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번쩍 정신을 차리죠. 내가 팔았다고? 네. 왜냐면 무섭거든요. 무서우면 일단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 던지는 구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너 나와. 내가 들어갈 거야. 바로 요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버티거든요. 매수해놓고 잘 버텨요. 버팅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겁을 많이 낼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게 바로 투매입니다. 투매는 바로 겁을 먹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던져서 매도하는 거. 그냥 던지는 거야. 막 몰라 다 갖다 팔아. 막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식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아 그래요? 지직 소리가 또 심해요.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몰라. 이제 줄이자. 그러면 이렇게 줄였어요. 다시 모르겠다. 네. 가서 보자. 한번 들어볼게요. 괜찮은데? 소리도 괜찮아요. 잘 들려요. 자, 대충 들으세요. 모르겠어. 아니, 뭐, 어쨌든 소리만 들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되게 무성의한 방송이죠? 주변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무성의한 방송. 네. 하지만 내용은 고품격 프리미엄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스피커를 한 대 때리세요. 그럴 수 있어. 스피커가 국산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국산 거 잘 나오니까 상관없나? 이렇게 한 대 때려. 그러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불량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국산 제품들은 때리면 잘 나온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로 냉납입니다. 냉납. 냉납이 뭐냐면 이제 납땜질을 할 때 이렇게 부품에 리드선이 있어요. 리드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납땜을 이렇게 하거든요. 위에다가. 근데 요게 납땜이요. 이렇게 리드선이 잘 붙지 않고 납땜이 위에는 납땜이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흔들려. 뭐 이렇게 되면 접촉이 됐다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대 쾅 때리면은 이렇게 딱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산 제품들 품질이 떨어졌을 때, 네, 그럴 때 나오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옛날 기술력이 안 좋을 때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디핑이라고 해가지고 싹 녹여가지고 잘하니까 아주 잘 됩니다. 네. 휠약 걸로 바꿨어요 모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투매라는 것이 딱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겁을 집어먹는다. 여러분들도 사실 금요일날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네,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금요일날. 어유 그냥 주식이 막 4% 빠지네, 코스닥 4% 빠지네, 내가 가진 종목들 막 6% 빠지네, 7% 빠지네, 막. 네,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빠졌네, 막 이런 거 많이 쓰셨죠? 네. 그런 거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요. 더 이상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 빠졌잖아요. 네,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1% 빠졌을 걸 아침에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이만큼 빠진 데다가 마이너스 1% 빠지면요. 사람들 거의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네. 거품 물고 쓰러져요. 거품 물고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그럼 우리 아침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죠. 빠빠빠. 네. 아침부터 바로 빠빠빠 매수. 오늘 매수만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근데 신규 종목을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 저점까지 내려온 거 있죠? 수익이 많이 나왔어도 저점까지 내려온 것들, 또는 이제 손실이 났지만 저점권대까지 들어온 것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7%대, 6%대, 뭐 이렇게들 다들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자면 말이에요. 네. 이게 저점권까지 기어 내려온 주식을 사게 됐을 때는요, 더 이상 밀릴 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장이 나갈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 어떤 주식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하면 안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올라갔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네,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죠? 하이닉스도 네,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매수 포인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방송을 이 정도 들었으면 대충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매수 포인트는 뭐가 매수 포인트입니까? 매수 포인트. 오늘 고영 같은 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매수 포인트예요. 매수해서 이것도 뭐 사자마자 이제 수익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목을 다 까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밑에까지 기어 들어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매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들이 다 그런 포인트에서 움직였고 그런 자리에서 수익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사고 금요일날 사고 오늘 사고 이렇게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그게 오늘 7.5% 네 급등을 좀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 구간 네 지지점 구간 요 구간까지 밀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데드가 나온 상태에서 지지점까지 밀리잖아요. 봐봐요 요렇게 네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근데 데드가 나왔어. 주가가 밀렸죠. 네 그러면 보통은 요까지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요놈이 요렇게 끌려 내려와 가지고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요 기간 동안 버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으로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추세가 잘 진행되고 있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조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투매를 꽝 떨어뜨리고 주가가 급반등을 시작할 때는 저점권 일단 찍었다 그러면 그냥 사야 돼요. 네. 저점권 찍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매매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올라갈 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올라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저점은 알아냈죠. 네, 투매가 나와서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지고 대체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쉬워.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근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작년 10월 같은 경우처럼 또는 9월 같은 경우처럼 또는 8월 같은 경우처럼 이거 아시겠어요? 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돼. 요 포인트는 뭐겠어요? 자, 지금 여기는 일단 시작했어요. 네, 하락 이후에 시작을 했어. 하락 이후에 시작을 했어. 하락 이후에 시작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뭘까요? 아, 이게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연속적으로 올라간다.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그 포인트. 강아지도 짖네. 네. 나는 아는데, 왈왈. 네. 단풍인 나도 아는데, 왈왈.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는데. 뭘까요? 네. 오, 나는 알아요. 이것도 모르래요. 개새끼. 왜 짖냐, 저거. 네. 하여튼 아는 것만 나오면은 그냥 막 씨. 네. 갭, 양봉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은 연속적인 상승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이라는 겁니다. 연속적인 거. 그러니까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갭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네, 갭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꼬리 달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뭐 갭으로 튀어 올라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일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 가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질문이 뭐였냐고? 자, 주가가 하락했어. 저점 포인트를 잡았어. 근데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거나 갭 상승을 해서 가거나 일단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눕는다라든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매매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뭐 내일은 폭락할까요? 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내일은 폭락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끌어올려진 이 매매 포인트 내에서는요. 내일 기관들이 아무리 갖다 집어 던져도요. 네. 주가는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락까지는 가지 않고요. 내일 만약에 재수가 없어가 주가가 밀렸다. 그러면 요 정도 940 요 정도 라인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950포인트, 이 코스피로 보면은 3050포인트, 딱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자리까지 왔어요. 네, 요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기억들 나실 거예요. 무슨 자리죠? 이 자리가 심리적 안정 구간. 네, 심리적 안정 구간. 아, 이제 됐어. 아, 괜찮아. 다행이다. 살았다. 이렇게 하는 심리적 안정 구간. 그러니까 강둑으로 치면은, 네, 이제 강에 떠나려가는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강둑 정도, 여기 정도 온 거죠. 그러니까, 아우, 다행이다. 근데 뚝방은 위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아직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뭐 강물 속에 몸이 절반 담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단계지만, 아, 이젠 살았다. 이젠 죽지 않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심리적 안정 구간입니다. 이것이 왜 3050포인트냐? 요거는 우리가 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직전 저점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대 구간. 즉, 쉽게 얘기하면 3100에서 3010에서 3100포인트 요 사이 구간인데 대충 반을 나눠보니까 3050이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난 저점 구간 때 위로 올라서게 되면 일단 딱 보시기에 안전해 보이죠? 네. 마음이 일단 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는 일단 심리적 안정 구간에 들어가서 주가를 많이 빼지 못합니다. 저 정도 수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더 상승하겠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더 상승하겠느냐. 더 상승하면 더 베팅을 할 거란데 더 상승하지 않으면 베팅하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떠한 하락이든지 간에 무조건 추가 상승은 세게 나와줘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 저점을 오늘 잡았어요. 이 한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일도 반등이 나가줘야 돼. 내일 반등 나가면 아,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됐다. 물론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아직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것들 있죠? 네. 요 직전 고점 3200포인트까지 나온 이 직전 고점대 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저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여기 저항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옆으로 이게 서면서 가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올라가서 직전 고점대에서 비비더라도요. 거기까지는 가줘야 돼. 들이밀어줘야 됩니다. 들이밀고 올라가. 나 갈 거야 이씨 막 이렇게 들이대야 돼요. 일단 들이대야지. 아, 들이대. 네, 들이대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나오든 뭐가 안 나오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이건 시장입니다. 네, 그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종목들은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걸 가장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애들이 지금 이걸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계속 팔고 있어요. 네, 계속 팔고 있으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걸 계속 팔면 주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할 겁니다. 못 갈 수 있지. 당연히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많이 올라온 대형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점권에 있는 주식. 김은국 매매예요? 으아 들이대 이러고 네,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뭐 하여튼 들이대서 이렇게 비벼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포지션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에서 옆으로 누울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죠. 옆에서 눕든가 말든가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가는 패턴이니까. 그러면 종목들 같은 경우도 패턴을 보실 때는요. 이 상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지만 이제 계속 위에서 누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눌림목이 훅 떨어져 가지고요. 저점을 잡아냈어. 그런 애들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얘는 지금 상승 이 폭도 굉장히 좁아요. 잘 봐봐요. 삼성전자도 잘 봐봐요. 이런 것들 되게 좁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 봤자 여기잖아. 왜냐면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가면은 또 나는 물려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막 갖다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8만원대, 즉 9만원 넘어가기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봤자 재미 더럽게 없어요. 재미 더럽게 없겠지.
뭐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서 뭔 재미를 보겠습니까?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서 뭔가 수익도 좀 내고 재미를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종목들보다도 밑바닥에서 쳐 올릴 만한 종목을 사셔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쿵 들어갔다가 빵 차고 나가는 거.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항상 지금 같은 때 고생을 하게 되세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봐봐요. 잘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고점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겁을 주려면 뭐 61선까지 더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겁이 나. 충분히 겁이 나는 상황이고요. 얘들이 여기까지 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잘 봐봐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빼려면 주식을 얼마나 내다 팔아야 됩니까? 공매도가 없잖아, 지금.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일단 빤스까지 갖다가 다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빤스까지 갖다 팔았는데 그 다음에 뭘 팔아야 되겠어요? 뭐 몸에 털이라도 깎아야 되나?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건 어렵다는 이야기요. 네. 그러면 더 이상 팔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개인들 투매가 후라락 쏟아지면 참 좋죠. 그랬을 때 자기들 조금의 힘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밑바닥에서 지금 사주고 있는 모습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도 저거 아니에요. 네.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여러분들이 그 수급적인 동향들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이런 개인 외국인 매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뭐 개인들도 팔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이 좀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수하려고 하지만 되게 약하죠.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조금 서주거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중론입니다. 근데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결국에는 올라서 끝났죠? 네. 힌트를 종목 진단에서 잘 받으셨으라는 이것들 보세요. 매매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그냥 뭐 사실 저도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저는 네,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될 위치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봐요.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외국계도 사고 프로그램도 매수를 했어요. 네, 잘 봐봐.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하고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종목하고 이 수익률 자체가 달라요. 상승하는 흐름이 달라요. 네, 그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팔 게 없다는 이야기지 대형주에서 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미관 원장님. 이 종목별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더 팔면 얘네들도 뭔가 이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사놓은 것들이 이제 계속 패고 있잖아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 패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아직 물량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어디로 가요? 이런 걸로 가는 거지. 이게 힌트예요. 종목 진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폭락장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하락 많이 만들어낸 이후에 반등 나갈 때는요. 어떻게 가야 돼요? 신규 종목 사고 싶은 거 많으시겠죠?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면 그렇지만 신규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정비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내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전쟁 전초기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적군들이 막 쳐들어가지고 막 여기도 부서지고 저기도 부서지고 여기 뭐 담벼락도 부서지고 벙커도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막았어. 막았는데 야 안되겠다. 우리도 공격해야 되겠다. 여기 수비 안하고 그냥 쭉 가버리면 나중에 딴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비부터 해놓고 그죠? 먼저 정비부터 해놓고 나서 이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쪼그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손실이 났으니까 그죠?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거의 한 10% 빠졌더만 10%더 빠졌나요?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뭐 수익이 났었던 분들도 쪼그라들었을 테고요. 수익이 안 나고 있었던 상태에서도 쪼그라들었을 테고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쪼그라든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저점권에서 나가는 종목들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더 사셔야 돼요. 더 사셔야 됩니다. 들어왔다가 밑으로 기어 내려왔어? 더 사셔야 돼요. 왜냐면 올라갈 때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 8월부터 9월, 10월 이 툼의 세 번째 나올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지금 또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도 어떻게 했죠? 계속 있던 종목들 더 사서 평단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직 못 간 종목들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작년 투매 시점에서는요, 약간 어설프게 했죠. 왜냐면은 이 저점은 정확하게 잡아냈는데, 지금처럼요, 잡아냈는데, 한 가지 어설프게 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난 걸 팔아가지고 밑에서 사자고 깝죽거렸다가, 네, 못 사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네,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을 안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명랑님. 네. 조명랑님. 네. 감사합니다. 3개월 회원가입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사실 이런 그 조정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잃지 않으면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잃지 않으면 번다. 조정장에서 이게 그냥 너무 손실을 많이 봐버리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지 마시고요. 초이쌤님도 3개월 가입하셨어요. 3개월 이벤트가 지금 아주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네 아시죠? 119에 3개월 연장 시 계속 이 가격. 이거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전무후무한 네, 그런 그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광고 아주 사랑스럽죠? 잘하셨어요. 가끔씩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3개월 가입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3개월 가입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광고를 한번 또 할 수 있잖아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가입하신 분들 지금 꾹 참았다가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또 나 가입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아주 훌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좋구나.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손실이 좀 났거나 수익이 조금 줄었거나 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만 아니면 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시면서 이제 상승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또 회복되거든요. 잘 봐봐요.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막 울상이고 기분 더럽고 뭐 열받고 당장 술 먹고 싶고 막 네 그러고 싶었을 텐데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 좋죠. 이게 주식이거든요. 네.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잘 이용해 보세요. 투매에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요. 4% 주식이 떨어졌다 생각해봐. 삼성전자를 고점에 샀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내가 9만 한 5천 원에 샀는데 요까지 떨어졌어. 8만 2천 원까지 떨어졌어. 근데 시장이 막 3% 4%씩 빠져 있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아침에 또 빠져. 와, 씨, 뭐, 네, 안 되겠다. 이 생각 들지요. 신용 많이 쓰신 분들은 여기서 또 이제 패닉이 더 올 테고요. 왜냐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항상 고점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매매는요, 항상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아니면 횡보장이든 뭐 조정이 깊어진 장이든 무슨 장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점 매수만 계속 하십시오. 저점 매수만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잃을 일이 없어. 계좌가 마이너스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주가가요 계속 하락하더라도요 저점 매수만 하시면 잃을 일이 없어요. 여기 2018년도 봐봐요. 이게 주가가 계속 빠졌죠. 아주 더럽게 빠졌거든요. 아주 더러운
장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봐봐요. 여기서 내가 푸른 기술을 샀다고. 네. 2018년도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6,000원에. 저점 매수는요, 시장이 빠지든가 말든가 별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세가 끝나면 떨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6,000원에 샀기 때문에 아직도 원금을 3번이나 뽑아 먹었는데도 아직도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간단한 거지. 네. 조금 있다가 광고가 나갑니다. 이상희님. 네. 아주 저런 거 질문 너무 좋아요. 저런 거 고품격 질문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회원가입을 먼저 고민하시기 전에, 회원가입을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방송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을 일단 들으세요. 방송을 일단 들으시고요. 뭐, 이게 매매를 잘하네, 수익이 잘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송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고민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처음 들으셨다거나, 얼마 안 되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당장 손실이 났는데, 얘 방송 들어보니까 얘 수익 좀 나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은데, 바닥도 잘 잡네? 뭐, 주식 오늘 뭐 수익도 잘 난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안 되거든. 네. 들어오자마자 수익 나지 않아요. 항상 그 부분을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물릴 거 각오하고 한 달 정도 재미없어요. 되게 재미없어요. 네. 이 방송이 지금 뭐 이렇게 무방할 때는 재밌어 보이죠. 근데 유방은 또 재밌지. 유방도 재미는 있어요.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아니야. 재미없는 건 아닌데 이 계좌 수익이 잘 안 나면 재미가 없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SK 이노베이션처럼 야, 오늘 이게 또, 네, 미쳤죠? 네. 신고가가 또 이렇게 빵 터지면서. 그동안 우리 100% 수익 못 내신 분들도 오늘 100% 수익 잘 만들어 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밑에서 산 거예요. 네, 이거는 무료 종목이었죠? 무료 추천주. 그죠? 네, 여러분 월급 종목으로 제가 우선주까지 해가지고 다 싸잡아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시면은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네. 방송을 안 들으셨거나, 네, 최근에 오셨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부분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요, 안 팔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왜? 왜요? 어차피 지가 내려가봤자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이거고요. 나는 100% 넘었다 이거야. 네. 100% 넘었어. 이제 나는 원금 빠졌어. 이건 공짜야. 내려가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거 없어.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요, 한번 시세가 일단 발생했잖아요. 시세가 발생했는데, 대형주들의 시세는 말이에요. 대형주의 시세는 이거 이제 시작이잖아요. 뭔가 대박 시세다, 엄청나다 하면서 이게 닭다리가 아주 그냥 칠면조 다리처럼, 네, 아주 그냥 통통에 살이 쪄가지고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올 때, 이럴 때 매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뭐예요? 살이 없어. 이거 순살 한 덩어리잖아. 순살 한 덩어리. 네, 순살 한 덩어리야. 이거 한 달 뭐 누구 입구에 붙일 거예요? 그죠? 요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시세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시하세요. 그냥 계속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시세가 완전히 끝날 때가 되면요 이평선이 다 모여요.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여요. 그럼 아 조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렇게 다 모입니다. 애들이 다 모이면은요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흩어져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평선이 흩어져 있을 때요, 내려가면서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미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왔다리 갔다 그래요. 재미없는 구간 나와요. 그럼 얘가 올라서 붙고 얘가 올라와서 붙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빠지거든요.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팔지 말고 물러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세 이제 출발했는데 뭐 먹다 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다 마냐 네. 네. 콩나물 팍팍 묻혔냐 네. 비빔밥 잘 비벼놓고 한 입 딱 뜨고 그냥 안 먹으면 이게 얼마나 아깝겠어. 네. 열심히 개고생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네. 가입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방만 들으셔도 충분해요. 네.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그 바쁘신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문자를 좀 더 받으셔야 되겠거나 뭐 아니면은 투자 스타일이 나하고 정말 잘 맞아. 네, 그런 분들 또는 이제 금액이 조금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입하시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소액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 무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좀 잡잖아요, 이제. 그죠? 감 좀 잡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감 잡았잖아. 이제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거다 정도는 이제 대충 감이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방 들으시면서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종목 진단 방송에서도 고려하연 뭔지 아시겠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 감을 못 잡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런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놓쳤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자리를 내가 보고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려아연을 내가 보고서 그래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가는 자리야. 얘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맹점이에요.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빨봉 가지아님 빨봉 한번 읽어줘요. 네, 고맙습니다. 소액이라 가입 못하시는 분, 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무방 2달째 들으셨고요. 네, 이런 분들이 또, 네, 찐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간몰조님, 답변 한번 해볼게요. 대림산업이 얼마 전 분할을 통해서 DL과 DLENC로 나뉘어졌으나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일 반등에 의미를 두었고요. 부동산 정책적으로 건설이 아직까지 미지근했건데, 금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정목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이죠? 정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EL? EL이 이렇게 하면 EL? DL이지 DL. DL이 아닌가? 뭐였지? 맞는데 DL? DL 아닌가? DL인가? DL이구나. 이 새끼들 영어로 써놨어. 네. 정책. 네.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이런 정책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네. 정책 의미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다 같이 내릴 때는요, 에브리바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같이 빠지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 나오고 뭐 재료가 붙일 때는요, 사실 정책 수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네, 힌트를 약간 드릴게요. 오늘 내가 뭘 샀는지. 저출산 관련주 샀어요. 네, 저출산 관련주를 지난주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정책 수혜주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지금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후를 보고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것이 뭐냐면 네, 저출산, 그 다음에 일자리. 오늘 산 게 일자리구나. 일자리가. 네, 저출산, 일자리. 요 관련주를 사는 거야. 그럼 이 정책의 수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맹목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업이 괜찮다 싶은 거는 그냥 놔두고 그 자리에서 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정책만 갖다 붙이면 얘네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테마주로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 전까지 이제 재상장 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 근데 얘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내려갔죠. 근데 시장도 같이 내려갔어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시장 내려가서 내려간 거죠. 오늘 시장 반등해서 반등한 거고요. 여기다가 정책을 갖다 붙이려면 일단 건설주가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DL이나 DLENC만 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얘네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네도 같이 내려갔죠. 그냥 오늘 같이 반등했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분할 대상장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장 때문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 대림에 대한 이 분할하고 나서 물적 분할하고 나서의 어떤 그 내용들은요, 보통은 송구영신이지만 이 내용들은 네,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분할 대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포지션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건설 업종에 대한 포인트만 본다라면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이건 다 주택 쪽이거든요. 그러면 대림이 이 DL 얘네가 지금 사업으로 뛰어왔는데 얘는 그러면 어디에 특화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주택 공급 기대 해가지고 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대형주들은 이런 거에 조금 저거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어차피 얘네들이 올라간 것은 시장이 올라가서 올라간 거고요.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게 뭐야? 없어? DL로 봐야 되겠구나. 옛날 걸로 봐야 되겠구나. 아직 이게
적용이 다 안 됐나 보네요. 그럼 얘가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는 뭐가 있을까? 네. 그러면 DL-ENC가 나와져 있는데 DL-ENC는 지금 사업부로 그쪽 뛰어간 거죠. 이거 안 나와 있어. 그럼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것만 다 갖고 뛰어간 거예요? 그럼 뭐 알 수가 없지. 건설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거. 그래서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택 토목 플랜트. 그래서 이번에 주택이 조금 많네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주택 쪽에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돼요. 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주택 토목 플랜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가게 되면 토목 플랜트 쪽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얘는 주택이 지금 더 크네요. 주택이 더 크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뭔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정책은 접근하시면 돼요. 이 건설주들은요,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쪽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이네. 물적이 아니고요. 인적 분할이네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쪽에서 이게 그 작은 기업들은요, 이게 주택 영역이 많아요. 주택 영역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토목 쪽이 많거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한번 봐봐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거 종목 진단 시간 아닙니다. 네. 종목 진단 물어보셔도 답변 안 드려요. 종목 진단 아니에요. 네. 요거 같은 거 보시면은요. 건축 주택이 지금 47%예요. 그리고 플랜트, 인프라 등등이 이제 나머지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재료가 나올 때 둘 다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GS건설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얘네들 당연히 주택이 있겠지. 네. GS도 오늘 9% 올랐네요. 얘도 그러면 저게 있겠다. 그죠? 주택 쪽이 뭔가 있겠죠? 네. 주택이 57%. 얘는 이거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요걸 보자. 요거는 오늘 주가가 안 올랐죠? 네. 똑같은 건설인데 그럼 얘는 한번 봐봐요. 얘는 어디 갔냐? 여기 봐. 비화공, 화공, 플랜트. 그러니까 같은 건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정부가 부동산 정책 한다고 해도 수혜를 받을 일이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정책에 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얘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죠? 얘는 지금 플랜트 쪽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삼성물산은 지금 그런 쪽의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물산은 지금 뭐 배당이라든지 이게 삼성 그쪽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쪽이 아니고 그게 뭐 따지자 보면 뭐 끝이 없겠지만 네. 상사 건설 37%인데 주식 주택 삼성물산 주택은 많지 않은가 본데요. 뭐 다른 쪽으로 뭐 들어가 있는데 네. 아니 뭐 보면 다 나오죠. 뭐 뭘 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외 건설 수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건설이 주택 쪽이 아닌데. 아무튼 건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근을 이렇게 분석을 들어갈 때, 아, 이 종목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냐를 보실 때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는 항상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저거 뭐야, 삼성전자든 아니면 이번에 건설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수급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붙일 때는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거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셔야 돼요. 네. 재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특수건설 같은 거 한번 볼게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주택이냐? 아, 이거 주택 아니에요. 이거 토목이에요. 토목, 터널, 뭐 해저 터널 이쪽이거든요. 요 뭐 기업 요 내용 보시면 예, 주택 쪽은 없어요. 건설 계약 이게 다 토목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해저 터널과 관련된 뭐 그런 터널 뚫고 막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에요. 근데 얘네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이거 정책 수혜지예요. 네.
뭐 그 제주도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4대강 테마 때문에 떴던 부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이거 왜 떴을까? 오늘 왜 올랐을까? 이런 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정책 테마죠. 또 한 가지는 뭐야? 저점권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다. 네, 외국인들은 뭘 노리냐면요, 많이 오른 걸 노리지 않아요. 밑에 있는 거 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휠라홀딩스 모자 쓴 김에 보자 이거야. 휠라홀딩스를 봐봐요. 아, 재료의 유무를 어찌하냐고요? 오, 제가 저기다가 그거 해놨을 텐데, 네, 그, 왜 대선 주자들 그 해가지고요, 제가 그 리포트 게시판에다가 저거 해놨죠. 그 대선 주자들 그 해당 종목들 뭐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정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그 연결되어 있는 테마주, 정책 테마주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쭈루룩 다 나옵니다. 그 상황을 쭉 보시면은요, 대부분 다 나와요. 예유 회사가 뭐 하고 있는지 등등등. 네. 그다음에 대선 공약에서 뭐가 나올 것인지, 꼭 대선 공약 아니어도 돼요. 대선 공약 아니어도 그냥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논쟁이 좀 될 수 있었던 부분들. 네. 논쟁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이렇게 되면, 가덕도 지역에 땅이 있는 그런 회사들 막 주가 상승한다. 이게 논쟁이 됐었던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은요, 그 시기가 이제 어느 쯤에 올 것이냐.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아, 조만간 또 그 비싼 재료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실 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검색해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은 어차피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부자 정보처럼, 그래서 그게 며칠 어떻게 된다고? 그런 거야? 그러면 미리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방송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저도 몰라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에 속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정책은 어디서나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당연하죠. 정책 테마는 이렇게 그 대선 기간이 되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뭐 무상급식 뭐 그런 거든, 아니면 교복 관련한 이야기, 교복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무상교복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절로 나가면은 무상교복 이야기 나오면 이제 형제 엘리트 이런 거 뜨는 거야. 근데 그 형제 엘리트 주식을 딱 봤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매수하지 마세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어. 뭔가 이제 지지선을 모으고 있어. 그러면 이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뛰거든요.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거다,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이 정치 테마주들 매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종목명만 여러분이 안 가르쳐줬을 뿐이지 다 알려준 겁니다.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 사람이 평소에 뭘 했는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걸 했는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 이 사람은 분명히 나가서 정책으로 뭘 얘기하겠구나. 그럼 그거 뜨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주가가 왜 저점일 때냐? 이때는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어. 지금 뭐 정치 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지금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그 앞으로 뭐 대통령 뭐 후보자들 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은 다 관심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게임스탑, 공매도,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지? 저거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우리나 저나 지금 정책 테마주 매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책 테마주 몇 개 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 봐봐요. 지금 뭐 누가 지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가 뜬 데라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갈 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갔을 때예요. 삼성전자 매수 들어올 때 생각해 봐봐요. 아까 전에 95,000원 매수하신 분. 네. 저점일 때는 뭐 하셨어요? 5만 원일 때.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뜬다고 생각하고 뉴스에 접하고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뜨고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급등한 종목들 뭐 지금 뭐 셀트리온 뭐 그 HLB 이런 거 공매도 타겟됐던 거 게임스톱 연결해가지고 걔네 우리도 하자 뭐 이렇게, 그건 뭐 못하는 거야 어차피. 네.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건 끝난 거고요. 이미 올라간 건 먹을 게 없어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노령화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고령화 사회야. 고령 사회야. 노인들이 많아져요. 이미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지금 60대들은 네, 그 경로당 가면 어떻게 돼요? 물 떠오라고 그러지. 안에도 못 들어온다면 밖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주전자 들고. 네, 그래서 물 그러면 갖다 주고요. 네. 김할머니 뭐 그래서 그 예전에 60 몇 세셨더라. 64세인가 65세인가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노인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애들 취급받고 그냥 무시를 당하니까 열받아가고 집에 와서 다시는 안 간다고 막 내가 집에선 내가 가장 최고 어른인데 거기 가서 막내 취급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화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뭐 어쨌든 노령화 시대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지금 뭘 꺼낼 거예요? 잘 생각해 봐봐요. 노령화로 인해서 뭘 꺼낼 거지? 지금 당장 나한테 와닿는 정책은 뭘까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지금 노령화는 지금 너무 멀리 갔어요. 네. 노인들이 늘어나서 당연히 그 부분들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버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요. 이제 3월 달에 대선 관련해서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딱 후보 등록이 됐어. 그럼 가장 먼저 뭘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성추사가 대통령 그쪽 후보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가장 먼저 나가 내가 뭘 얘기할 거야?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내가 복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공약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하게 그걸 밀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주목을 받는 테마, 가장 힘 있는 재료, 가장 힘 있는 정책 공약, 그게 바로 핵심 테마예요. 뭘까요? 일자리겠죠? 네. 일자리.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 저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위한 지원책.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선거 처리되면은 뭐가 뜨냐면 이 캐피탈 관련주들이 또 뜨기도 합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들 쪽 부분들은요, 아직은, 네. 그쪽 실버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먼 사업의 이야기라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거지. 지금 가가지고 사서 뭐 당장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 부분 접근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것을 이 정치적 후보자들이 나와갖고 이야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당연한 거지. 뭐 교통난 해소 이런 거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신도시 뭐 그런 거 당연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그거죠. 그게 솔깃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선 공약에 나와가지고 네 우리 노인분들 힘드시죠? 제가 여기다가 실버타운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시고 편하게 계세요. 와닿지가 않잖아. 네. 어차피 그거 가게는 가는 거예요. 공약에 당연히 넣어야 돼요. 네.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라고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 공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돈하고 문제된 거예요. 돈하고 문제된 거. 이 돈하고 문제된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주택,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이런 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관련한 종목들이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뭘 더 중요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면 좋습니다. 네, 그걸 좀 아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있는 공약들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율주행이고 말은 시끄럽지만 당장 사진 않아요. 저는 뭐 센서 관련주들 뭐 조사해 놓은 거 있지만 전 사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수소 이런 거 안 사요. 왜? 왜?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거든.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사실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기차가 이미 뭐 그거 한 상태라서 수소가 과연 될 것인가 그 부분도 나는 사실 지금 어쨌든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만은 이 부분들은 아직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아직 안 올랐죠. 안 올랐고 언제쯤 올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매수해놓고 막 1년, 2년, 3년 막 기다려버리면 그것도 사실 좀 지치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몇 개월 넘어가지는 않아요. 네. 몇 개월 넘어가지 않아. 제가 뭐 한 달 내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3개월 넘어갔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든 수익이 나오는 관점이 그 정도 시점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3년 후에 봅시다. 10년 후에 봅시다. 뭐 30년 후에 전기차가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 그거 맞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지금 내가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 지금 당장 내가 30년 후에 노인이 돼가지고 실버타운 들어가. 난 그거 걱정 안 해요. 네.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쌀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나 지금 쌀 하나 시켰어요. 쌀 샀어. 네. 쌀 떨어져가지고 쌀 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에 재택근무만 하니까 계속 그냥 막 집에서 그냥 삼식이 돼가지고 삼시세끼를 다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그 막 쌀이 그냥 푹푹 따라.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일이 그것 때문입니다. 쌀 떨어져서 그러면 쌀 떨어져서. 쌀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자, 정책 테마주는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시죠. 네, 왜냐하면 모든 주식은요. 시세가 끝났을 때 이 4대 강도 봐봐요. 오늘 저 휠라홀딩스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딴 데로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뭘로 가든. 네. 자, 봐봐요. 테마가 끝났다 이거야. 이 테마예요. 네,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지랄이 나오거든요. 이런 지랄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네. 이런 지랄 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자,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상승도 또 크게 나옵니다. 이 테마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판에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모든 테마는 다 그렇게 끝나요. 모든 테마, 모든 추세, 모든 주가의 모든 그런 일생은 다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다 뒤지고 나서 다시 상승하게 될 때는 주가의 포지션이 또 바뀌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가 되면 이렇게 요쯤 되면 이제 매수할 때가 되는 거죠. 네. 요쯤 되면 오 이제 좀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와봐요. 요쯤 돼서 또 빠져? 더러운 새끼네.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점을 잡아놓고 나서 자기가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요 하락 이후에 바닥 잡고 가누고 있는 연장선에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뭐 모든 흐름은 다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요. 조정 세게 받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조정을 세게 받아요. 이게 10배짜리거든요. 10배. 제가 이게 4,000원에 사가지고 4만원에 파는 주식이에요. 10배 팔았는데 뭐 10배 나갔으면 조정 이렇게 받는 거 우스워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하시면 항상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급등주 단기에 빠르게 올라갈 때는 5일선 매도고요. 추세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61선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곡신부사님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저는 고시히카리로 먹습니다. 그래도 입은 고급이야. 네. 고시히카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출발하는 것들은요. 당연히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들고 가는 거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수건설 이제 수익 많이 나왔으니까 공개해도 되잖아요. 네. 난 수익 많이 나온 것들만 공개하는 거지 이제 뭐 간당간당한 것들 공개 안 해요. 아시잖아.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봐봐. 테마주가 됐든 뭐 재료주가 됐든 수급주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매수의 포인트는 항상 똑같아요.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주식이든 간에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이에요. 네. 정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네. 우리 지선화팅님은 연식이 벌써 탄로가 나는 거야. 정붐이 옛날 말이에요. 이제 정붐이란 말 안 써요. 나람이라고 나람이. 네.
큰일 났다. 네. 암스트롱님, 네. 쌀! 네, 슈퍼채팅 2점 고맙습니다. 트라이 암스트롱님 슈퍼채팅 2,000원 정부미를 아시는 감사합니다. 분들은 옛날 분들, 네. 옛날에 그 나라에서 그 정부미 해가지고 그 황토색 푸대에다 담아갖고 줬었죠. 네, 나람입니다. 네. 나람이라고 바뀌어서 나도 나람이가 뭐야? 근데 그게 정부미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거. 근데 그 정부미도 요즘에는 질이 좋아요. 네, 질 좋습니다. 예전에 누가 줘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질 좋더라고. 근데 맛은 별로 없어. 질은 좋아졌는데 맛이 없어. 네. 근데 옛날 거에 비하면은 아주 좋아졌어요. 질 좋아요. 요즘에는 뭐 쌀 뭐 좋으니까요. 괜찮아요. 뭐 그 농담을 또 진담으로 이렇게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쌀 한 푸대 뭐 그 논 한 마디기 사주시지 왜 농사 짓게. 그러냐 안 그러셔도 돼요. 네. 네, 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0원씩 주시잖아요. 그거 갖고 모아서 쌀 사 먹어요. 쌀값 얼마 안 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출발점이 똑같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모든 주식의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어떤 주식도 다 거기에 있어요. 바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시젠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지만 항상 처음에는 그런 위치가 있었단 얘기예요. 네, 이 자리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난 거야. 끝난 거니까 이건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제 진작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이 자리에서 사십시오. 이 자리에서 사는데 일단 고생은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뭐 짧으면은 3개월인데 길면 재수없으면 뭐 몇 개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사시면은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성주사가 참 잘한다. 내 스스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이 범위 안에서만 매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지, 전문가. 네. 출발점 아는 전문가. 버스 종점 어떻게 아시냐고요? 물어보면 알잖아요. 출발점은 어떻게 알겠어요?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지 않아요? 네. 방송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매수를 하게 되면요.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이런 범위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범위.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 이렇게. 네. 양에 찰 때까지 그냥 계속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보시면은 이게 기간이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지고서 계속 있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이제 주가가 뛰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가느냐 이런 거.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자신이 있어요. 저는 고점 매수 이런 거 자신 없어요. 이미 추세가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 반등하는 거 이런 자리 잡는 거 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거 못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한다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잘한다고 자신이 있는데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휠라에 지금 매출을 좀 보태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너 잘해야지. 네. 뭐 과징금 600억 나왔다고 내가 좀 보태줄게. 해가지고 내가 좀 보태준 거야 이거. 네. 잘 봐봐요. 주가가 그동안 계속 엄청 내려갔어요. 네. 엄청 내려갔어. 그 다음에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나는 매수를 어떻게 했을까? 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린 자리가 그 아주 좋은 자리예요. 네.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한 자리. 네. 팔았냐 안 팔았냐? 안 팔았어. 주가 내려갔는데 안 팔았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들이 해봤자 평단가가 뭐 나랑 비슷하겠지 뭐. 그죠? 나랑 비슷하겠지. 그러면 이 종목은요 지금 내려가는 거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서 샀으면 걱정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 15% 이상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고점 대비. 그죠? 15% 정도 한 3, 4%, 15% 내려갔겠네. 근데 여기 매수가 가격 그대로예요. 매수가 근처야 그냥. 보니까 매수가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어.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응.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내려가 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지가 내려가 봤자 여기지 뭐. 지가 뭐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까지 빠지겠습니까? 뭐 회사가 왜 망할 회사요? 수익 잘 나고 있고 부채 없고요. 유보율 좋고요. 뭐 돈 잘 벌고 있고 뭐 사업 잘 되고 있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근데 걱정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의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휠라는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운동복 쪽이잖아요. 거의 트레이딩 쪽 많이 있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골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이
계속 올라가요, 매출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려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려갔다고 해서 또 바로 덜컥 사면 안 돼. 네.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려갈 땐 기다리세요. 내려갔으니까 사야 되겠다. 근데 더 내려갔어. 열받죠? 사지 마. 기다리세요. 매수할 기회는 언제 줘요? 올라갈 때 준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사요. 네. 올라가면 사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간단한 거잖아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차피 영업 계좌는 곧 나올 텐데 오늘은 살까 말까 되게 고민되는 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내일 올라오면 살라고. 네. 노마드님, 네. 오늘 바닥에서 노마드님 쭉쭉 슈퍼채팅 감사 2,000원 감사. 감사합니다. 네. 슈퍼채팅 2,000원 오늘 바닥에 고맙습니다. 쭉쭉 네. 감사요. 이거 뭐 초점이잖아. 네. 그러면 반등 하나 나오면 내일 사야 되겠네? 아시겠슈? 매수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더 확실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내일도 연결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풀이를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노리고 있으세요.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빡 차고 올라가면 그냥 사시면 돼요.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는 여러분들이 뭐 풀로 지르시건 말건 그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뭐 지가 빠져봐도 얼마 빠지겠습니까? 근데 그냥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르시게 되면요 나중에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 빠지게 되면 그게 또 충격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네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좋습니다. 네 풀매수 하지 말고 그냥 미수 몰빵에다가 그냥 신용까지 잔뜩 쓰세요. 네, 필라 인수해줘. 그래가지고 상한가 몇 방 보내자. 뉴스 한번 좀 해주십시오. 네, 라라시제님. 필라 인수하셔가지고요. 적대적 M&A 뉴스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상한가로 좀 팔아먹자. 네, 뭐 그런 것들 응원합니다. 네. 근데 필라는 만만치 않을 거야.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종목들 매수하실 때는 항상 그런 자리들만 노리십시오. 항상 이길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 내가 사면 수익 나는 바로 그 자리. 혹시라도 수익 났다가 들어왔어? 그래도 또 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지금도 괜찮아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는 축소시켜주고요. 수익은 확 늘려줄 겁니다. 뭐 손실 본 거 별로 없잖아요. 강원랜드 아직 수익 중이죠? 손실 본 거 없잖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등한다는 거. 지가 그 범위 안에서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면 사실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겁먹지 말고요. 쫄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건 맞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뭘 걱정입니까? 주식 걱정하시는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왜 주식 걱정하시는 분들은 왜 있냐면 고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네. 고점 매수했기 때문에 겁나는 거야. 네. 왜냐면 아직도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만약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에다가 외국인들이 막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그때 샀잖아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 이때는 삼성전자 아무 걱정 없었어요. 내렸는데 뭔 걱정? 그냥 사는 거지 뭘. 네. 뭔 걱정을 합니까? 이런 데서.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안 사. 난 걱정되거든요. 근데 수익은 많이 나와 있죠. 수익은 많이 나와 있어. 지금 50% 이상 수익 나와 있으니까 뭐 내려가는 거 만든 거 신경 안 쓰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 보시면 돼요. 신용거래 정지는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정지가 됐을 거예요. 돈이 없대요. 네,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증거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찍 소진이 되면 더 일찍 네,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볼까? 그러면 우리 매수했던 타이밍대로 가서 봐봐요.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네. 뭐 돌아가면서 이제 뭐 올라간 것도 없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앞으로 좋아지는데 사놓고 이 내가 생각한 그 범위 안에서 계속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쉽죠? 쉬워. 네. 지난번에 600명도 왔었는데 이제 600명 거의 7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덜 오셨어. 네. 제목이 좀 약했나? 아니면 장이 너무 올랐나? 네. 아무튼 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 네 9,000명 가자. 네, 9,000명 가고 제가 이제 실버 버튼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만 명. 네, 10,000명은 중요하지 않아. 10만 명 가서 실버 버튼을 제가 받게 되면 네, 인증 동영상과 함께 아마 이때쯤 되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할 겁니다. 오프라인 강연할 때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폭락할 때 많이 와요. 네, 폭락할 때 많이 와요. 폭락할 때 와가지고 야 금요일 하루 더 빠질 거야 이 생각에 그냥 상처받고 돌아가셨겠죠? 네, 그랬겠지? 네네, 방송이 조금 바뀌었어요. 방송 시간이 이제 월요일날 9시, 네, 유튜브에서만, 방송 시간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쯤에서 알려드리는 방송 시간, 네. 아, 그 다음에 이번에 설날 때는요, 제가 월급 종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월급 종목 해야 되는데 무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11일하고요. 11일하고 12일이 연휴잖아요. 그래서 월급 종목 이번엔 2종목만 선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지난번에 쉴라 코리아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월급 1번, 월급 2번 해가지고 2종목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보시고요. 자, 무료 방송 시간 알려드릴게요. 무료 방송 시간. 네. 실버 버튼 개봉할 때는요, 우리 단풍이 지랄 맞아서 안 되고요. 네, 제가 식사 대접 꼭 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안 되면은 뭐 차라도 네 사드릴게요. 네, 붕붕이 말고 네 차 마시는 거 있죠, 홀짝대는 차. 자, 월요일 날은 아침 9시와 아침 9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저녁 9시. 요거는 유튜브만. 네, 유튜브만. 그 다음에 화요일 내일은요 오후 13시 30분. 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저녁 9시. 네, 이건 몽땅이죠. 그래서 이게 총 4번입니다. 네, 총 4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유료 방송은 뭐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유료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8시. 그 다음에 화요일 밤 9시.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13시 30분, 금요일 오후 13시 30분. 이렇게 4번입니다. 네, 이렇게 4번. 그리고 문자가, 네, 문자가 엄청 많이 나가요. 네. 그래서 문자를 만약에 못 받고 계신다 그러면은요, 항상 스팸이 등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문자 무지하게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에 왜 이렇게 목을 매셔? 네, 나 참, 진짜. 너 좀 스마트하게 좀 살려고 그랬더니 또 광고도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알았어. 네. 가입하신 분들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계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네, 광고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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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네, 88TV라는 곳이 있습니다. 88TV는요,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요 88TV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 방송은 88TV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유료 방송은 88TV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는 못해요. 네, 못하게 되어 있어서 88TV에서만 가능하고요. 이번에 88TV 설맞이 이벤트, 네, 설날이 오니까 이벤트예요. 네, 남자친구가 오해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더 많이 보내라고 하세요. 저보다. 네, 저보다 더 많이 보내라고 해야지. 그러면 네, 성투사를 이겨봐. 그리고 미션으로 한번 주는 거야. 네, 설맞이 이벤트. 자,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주 마감 임박이야 지금. 빠밤빰 빠밤빰. 네, 2월 3일까지니까 이번에는 지금은 뭐 고객센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틀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어떤 혜택이 있느냐. 3개월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수강료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엄청난 할인이 주어져요. 무려 119만원 30%. 짜잔. 네,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최대 할인율입니다. 3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 할인율은 30%가 가장 최고의 할인율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 119만원에 네,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 3개월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설 연휴가 이틀 있잖아요. 연휴 이틀 11일 12일
목요일, 금요일 이 이틀을 추가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3개월 플러스 2 해가지고요. 119만원, 119만원에 진행해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다음번 연장 시에 이 가격으로 계속 된다는 거지. 네. 보통 이벤트는요,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음번에 정상 가격으로 됐어야 되거든요. 정상 가격이 얼마냐면 169만원. 오, 비싸다. 생각 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벤트 하니까 싸죠?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 근데 이 싼 가격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연장을 계속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이벤트를 계속 받는 거야.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문의 전화는 1661-2788을 통해서 깔끔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문가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투자 패턴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는요, 지금까지 한 적도 없었고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는 이벤트예요. 이렇게 다음번 연장 시에 또 되는 거, 이거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특별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매매 기법 같은 경우는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꼭 보시려면은요, 제 채널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 되기 있죠. 이게 뭐 메뉴 또 있어. 이 빨간 모자. 이거 잘생겼는데, 네, 제 채널이 있어요. 성투사의 채널로 가시면은요, 짜잔, 짜잔. 그러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죠. 지금 30명 남았습니다. 네, 구독자 30명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30명 몰자. 네, 가자. 여기 가시면요, 뭐겠냐면 성투사 주식 배우기 여기 있죠. 네, 성투사 주식 배우기라는 목록이 쭉 나옵니다. 넘버원 광고도 꼭 마케팅 놓치지 말고 프로그램 보시고요. IM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급등주 강의부터 해서 뭐 선긋기부터 해서 뭐 기업 분석부터 해서 뭐 엄청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 그냥 다 보시다가 보면은 네, 다 아실 거예요. 대충 보시면 얼마 안 되니까요. 다 보세요. 다 보시면 사실 이거가요. 뭐냐면 그냥 교육 강의예요. 가장 기초, 가장 기본. 네. 가장 기본. 그래서 이거 다 무료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보세요. 다 보시고, 괜찮네? 뭔가 좀 알겠네? 싶은 상태에서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 무방을 보시면,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무방까지 완전하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나 좀 가입해도 되겠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무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저 교육 강의 다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입을 고민하십시오. 그냥 처음부터 아유 너 수익 잘 난다니까 너 정말 시장 잘 본다니까 한번 가입해 볼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처음에 오자마자 그럼 고생해요. 그리고 중간에 나가면 되게 손해 보십니다. 왜냐면 제가 오픈 때부터 지금 계속 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중간에 나갔다가 또 한참 지나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리먼 사태 때 이후에 여기서 활동할 때가 아니지만은 그때 손실이 많이 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계좌가 마이너스 반토막이었거든요. 근데 그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 놨어. 그 계좌가 100% 상승한 거지. 그때는 장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을 딱 시켜 놓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급한 게 꺼진 거야. 그래서 나갔어. 근데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계좌가 또 박살 나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복구해 달라.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안주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딱 약간 배짱 튕기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을,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편안해지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주식 투자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장이 조정을 받든가 말든가 신경 쓸 게 없거든요. 좋을 때는 계속 좋아지고 나쁠 때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굴러가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근데 뭐 그것도 뭐 아주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주식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급하게 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으란 말이에요.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려면 막 화날 수도 있어. 매수해놓고 한 달 동안 주가가 하락하기만 해. 그럼 열받거든요. 네,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만든 건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좀 지나보면 아시게 될 테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단점이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아 얘는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이런 매매 스타일은 괜찮아 보이네. 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때는 가입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벤트 때문에 지금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니고요. 이벤트 뭐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뭐 하루 만에도 뭐 몇백만씩 왔다 갔다 하고 몇천만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뭐 수강료면 몇십만 원 싸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시다 보면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투자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계속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은 진단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못 해드려요. 종목 진단은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알아서 알아서 하신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네. 잘 이렇게 풀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뭐 종목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다거나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시면은요. 저는 기법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여러분들 무방을 들으시는 거나 유료 방송을 들으시거나 사실 퀄리티는 똑같아요. 네.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유료 방송급이네 막 그런데 이게 유료 방송이야.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우리 유료 방송 회원님들 듣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무료 방송도 드리는 거고 그냥 이런 방송을 유료 방송이라고 가둬놓고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고 그래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은 네, 자꾸 내 계좌에 못난이가 보일 거예요. 그걸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아시죠? 네. 하시다 보면 대충 나옵니다. 네. 처음엔 잘 모르니까 많이 적응하세요. 무방 먼저 많이 들으시고 많이 적응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걱정거리나 뭐 아직 처음 보는 놈이고 나는 너를 처음 봤는데 내가 너 어찌 알겠느냐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가입하지 마세요. 일단은 기다리세요. 네, 일단은 카드 꺼낸 거 다시 집어넣고요. 결제하지 말고 일단은 무방 먼저 들으세요.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벤트는 좋은 기회지만 이벤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유료 방송이나 무료 방송 똑같은 거니까 네, 이거 잘 들으셔도 돼요. 유료 방송 여러분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횟수만 좀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네. 대신에 유료 방송은 광고가 빠지죠. 이렇게 광고가 빠지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얘기가 나가겠죠. 오늘도 많이 했네.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자, 오늘 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고요. 내일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에 13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13시 30분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문자가 나가는데요, 이 아침 인사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문자를 못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 전에 무조건 문자가 하나 나가요. 이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스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못 받으시면 안 돼요.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문자 하나씩 나갑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뭔가 건질 만한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맨날 해줍니다. 맨날 해드리니까 9시 전에 무조건 문자 받으셔야 돼요. 문자 못 받으시면, 아마도 내 폰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낮에 뵐게요. 네, 내일 낮에 또 공방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시황 또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화 방송은 조금 있다가 올라갑니다. 네.